자, 우리 210페이지 쪽에다가 니네가 좀 적어놓으면 돼. 그래갖고 인구 통계 관련된 걸 나갈 거래갖고 인구 통계는 무조건 수능 문제 20번 문제로 나온다. 그렇지.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사회복지보다 인구 통계가 조금 더 쉬워. 어떻게 보면. 알았지.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거 핵심 포인트를 좀 적어놓으면 돼. 그래갖고 먼저 첫 번째 인구 구조는 어떠냐면 이거야. 자, 흔히 말하는 유분호를 구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인구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0부터 14세 이상 인구가 있어. 이걸 유소년 인구라고 얘기해. 알았지? 애들. 알았지? 야, 그냥 부양 인구는 15부터 어떠냐 64세를 얘기하는 거야. 야, 할머니를 부양한다, 애들을 부양한다 이런 말 들어봤지? 그치? 그거. 자, 그 다음에 노인 인구는 어떤 65세 이상 인구를 얘기해. 65세. 야, 그래서 일단은 얘와 관련된 이제 공식들이 몇 가지 나오거든? 근데 공식은 웬만하면 암기하지 마. 왜냐면 선생님이 그동안의 문제를 보면 모든 공식대로 문제 주어졌어. 알았지?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얘를 부양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유소년 부양비라고 그래. 야,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는 이렇게 구해.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 알았지? 근데 이거 공식 주어져 있다 문제에. 알았지? 야, 그 다음에 얘가 얘를 부양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노년 부양비라고 그래. 그러니까 부양인구 분의 노인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알았지? 그러니까 야, 근데 한 가지는 이거지. 얘네들이 어떠냐면 이게 선생님 또래 사람들이 세금을 내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애들이 공짜로 학교 다니잖아. 맞잖아. 야, 그리고 나중에 어떠냐면 65세가 되잖아. 그럼 젊은 사람들이 세금 내서 65세가 넘으면 혜택이 되게 많아. 야, 그러면 65세가 넘잖아. 야, 그럼 지하철 탈 때 얼마 낼 거 같니, 정연아? 공짜야. 알았지?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선생님 또래 사람들이 세금 내서 니네가 학교를 공짜로 다녔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니네가 이 나이가 되겠지. 그럼 나는 이 나이가 될 거 아니야. 야, 그럼 니네들이 내 세금으로 나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고 다닐 거야. 그렇지? 돌고 도는 거야. 야, 그러면 얘네들을 합친 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총부양비라고 해. 총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더하기 노인이 곱하기 100. 근데 이것도 역시 공식은 주어져. 알았지?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거야. 야, 근데 웬만하면 이거는 조금 좀 적어놔. 자, 우리 총부양비 100이 의미하는 거랑 200, 우리 어떠냐 150이 의미하는 게 있거든. 이거는 조금 암기해 놓으면 우리 계산할 때 좀 편리해. 그래서 봐봐, 총부양비 100이 의미하는 건 어떠냐면 우리 부양 인구 비율이 어떠냐면 50%예요. 얘들아, 이거 웬만하면 암기 좀 해놔라. 나중에 계산할 때 니네가 정말 많이 써먹을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 총부양비 150이 나왔을 때 해당되는 거는 부양인구 비율은 40%다. 야,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선생님 문제를 진짜 많이 풀고 내가 수업을 정말 많이 했을 때 보니까 이 출제자가 활용할 숫자값들이 몇 개가 있어. 근데 그 숫자값을 조금 암기해 놓으면 나중에 계산 문제 할 때 한 30초를 줄일 수가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총부양비 100과 그 다음 150 내가 좀 이따 강조할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당되는 공식이 한 가지가 더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노령화 공식이 있어. 자, 노령화는 어떠냐면 유분의 노 곱하기 100이야. 알았지? 야, 그러면 니네가 또 하나 암기 좀 해놓을 게 있다. 뭐가 있냐면 노령화 100이 의미하는 거를 조금 좀 기억해놔. 노령화 100. 알았지? 자, 노령화 100이 나오잖아? 그러면 애들하고 할아버지의 비율값은 1대1이야. 알았지? 야, 왜 그러냐 봐봐. 노령화가 만약 100이잖아? 야, 그럼 얘가 100 백 그래야지 약분해가 10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노령화가 100이면 어떠냐면 일단은 1대1 200이면 1대2 이렇게 된다. 그래갖고 다른 건 몰라도 지금 이 두 개 값은 니네가 어디 여백에서라도 좀 적어놔. 알았지? 총부양 100 그 다음에 노령화 100이 의미하는 거. 알았지? 그동안의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왔어. 일단 들어와. 여기 앉아. 도현아, 교재 210페이지. 자, 일단은 이거야. 자, 공식은 문제 4가지밖에 안 나와. 알았지? 야, 그러면 자, 예분의 예 곱하기 100이 유소년 부양비. 그 다음에 예분의 예 곱하기 100이 노년 부양비. 이거 합친 게 총부양비. 그리고 총부양비 100이 의미하는 거는 부양인구 비율은 50%.
자, 150은 40%. 그러니까 물론 이거 계산해도 돼. 근데 나중에 이 숫자 값을 정말 많이 작년에도 활용을 했거든.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노령합이 역시 똑같아. 백의 값. 그래갖고 선생님 작년에도 수능 문제 내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출제자 이 새끼가 총부양비 100, 150, 그 다음 1, 200을 너무 많이 쓰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마지막에 그걸 너무 많이 강조했거든. 근데 수능 문제 4개 계산하는 게 나왔거든. 근데 그 중에 3개가 그거였어.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아마 공통적으로 계산되는 숫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물론 니네가 계산해도 돼. 근데 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요 값은 내가 좀 얘기해줘. 알았지? 총부양비 100과 노령합 100.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거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보자. 자, 그래서 인구 비율 구하는 방법은 우리 예전하고 똑같아. 그래갖고 얘들아, 얘는 계층하고 유사하다. 우리 계층 공부할 때 기억나지? 그치? 그래갖고 첫 번째 해당되는 건 어떠냐면 이거야. 자, 유분호의 합은 자 100이다. 상중하의 합은 100이지. 이거. 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하는 식은 이거야. 애들하고 하나 우리 자 젊은 사람. 자, 우리 해당되는 게 얘가 만약 4분의 1이야. 야, 그럼 이 중에 뭘 구할 수 있을까? 노년 인구를 구할 수 있어. 자, 이거 구하는 방법은 이거야. 자, 유분호의 합은 얼마 될까? 유분호의 합은 얘는 100이야. 야, 그러면 일단은 얘하고 얘가 4야. 그 다음에 얘는 1이지. 둘 더하면 얼마니? 5잖아. 야, 그럼 얼마를 곱하면 되게 될까? 20을 곱하면 되게 되겠다. 그럼 얘가 20이야. 내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일단 요거다. 얘는 A 더하기 B분의 C. 요거. 그 다음에 C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갖고 일단은 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거는 아마 작년 계산 문제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기억을 좀 해놔.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거는 계층하고 똑같다 정도만 기억해. 알았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은 여기에서 공식 4가지를 갖고 어떠냐면 백분율을 만드는 게 포인트다. 요거만 일단 기억해. 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자, 그래서 여기에 고령화, 고령, 초고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노인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는 고령화는 7% 이상인 사회.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고령 사회는 14% 이상. 자, 그 다음에 초고령은 20%인데 얘들아, 이것도 문제에서 항상 나오더라고. 야, 그럼 봐봐. 만회하는 노인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8명, 9명, 10명이면 무슨 사회야? 고령화 사회. 자, 그 다음에 15명, 16명. 이건 무슨 사회야? 고령 사회. 야, 그러면 21명부터 뭐가 될까? 초고령 사회. 이렇게 된다. 야, 그럼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 일본은 거의 몇 년 전부터 초고령 사회야.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100명 중에 25명이 어떠냐면 65세 이상이다. 알았지? 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디서 할까? 고령할까? 고령일까? 초고령일까? 초고령. 우리나라 초고령이야. 그래, 우리나라 현재 100명 중에 23명이 65세 이상이야. 야,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가 많으면 경제는 좀 발전할까? 아니면 좀 성장하는 게 좀 더딜까? 성장이 좀 더뎌.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이제 어떤 경제 활동이 막 일어나면서 돈도 쓰고 막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근데 일단은 65세 이상은 너무 많아지고 애들이 적어지잖아. 그럼 사회가 조금 더 감퇴할 그런 감소할 가능성이 있대. 그래갖고 야, 지금 일본이 어떠냐면 경제가 그렇게 발전하고 있지 않아. 왜 그러냐면 일본의 65세 이상이 25명이 넘는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일본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우리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랑 똑같아. 그래서 돈을 잘 안 써. 그래갖고 아마 일본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은행에 저축해놓은 돈이 얼마가 있냐면 1,500조가 있어. 야, 1,500조면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럼 이제 그 1,500조를 원래는 써야지만 이 경기가 도는데 은행에 이렇게 있거든. 그럼 나중에 다 깨꼬닥하시면 이제 그 돈은 그냥 묻혀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돌고 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예전에 한번 보니까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 할아버지가 많아지면서 젊은 애들도 많이 태어나거든. 많이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합계 출산율이 지금 0.7명이야. 그러니까 둘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지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잖아. 근데 2명이 결혼해서 0.7명이면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인구가? 반으로 줄지. 맞잖아. 0.7명이 되면 또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반으로 또 줄지. 그래갖고 예전에 미국에서 한번 연구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2040년이 되잖아? 그러면 노인 인구 비중이 40%가 된대. 알았지? 그리고 하버드에서 한번 연구했는데 2080년이 되면 전 세계 국가 중에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겠어.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되잖아. 30년 후에 반. 야, 그다음 30년 후에 반.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나는 2080년 됐을 때 나는 걱정하지 않아. 알았지? 왜 그러냐면 하여튼 2080년에 나는 없을 것 같아. 맞잖아. 근데 니네들한테가 존재한다. 어쨌든 물론 니네가 먼저 없어질 수도 있어. 알았지?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다고 어차피 나라 망하니까 막 사는 게 아니야. 원래 그런 모습이 나오면 국가는 항상 대책을 만들어. 알았지? 근데 어찌됐든 야 그러면 인구 통계 구하는 순서가 있다. 얘들아 이것만이라도 좀 적어놔. 인구 통계 구하는 순서. 먼저 첫 번째 인구 비율을 구해야 된다. 얘들아 인구 비율 구할 때는 확인해. 공식을 활용해야 돼. 공식. 자, 공식은 아까 네 가지 있다 그랬지. 뭐가 있었니?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부양비, 노령화 지수. 야, 그 중에서 내가 숫자값 암기할 거 딱 두 가지 있다 그랬지. 뭐가 있니? 총부양비 100. 알았지? 총부양비 100이 나온 부양인구 비율은 50%. 그 다음에 노령화 100이 나오면 애들하고 할아버지는 1대1. 알았지? 근데 좀 확장을 좀 시켜놔. 나중에 총부양 150과 200까지. 자,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구한 다음에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게 인구 수를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인구수 구할 때는 어떠냐면 니네가 증가랑 감소를 고려해요. 이거를 꼭 고려해야 된다. 인구 통계. 그래갖고 선생님 보면 일단 인구 통계 구하는 방식에 대한 건 너네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자, 자 그러면 문제를 몇 개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 그래갖고 일단 1번에 해당되는 걸 같이 한번 보자. 1번 넘겨봐. 자, 그래서 일단은 저기 규제 없어? 그러면 거기 지금 그 8주차 과제 있잖아. 2장 넘겨봐. 한 장 넘기면 그 내용 있어. 한 장 넘겨. 그치? 그 문제야.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내용에서 어떠냐면 자,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 1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공식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나왔다. 두 가지가 나왔어. 야, 그러면 이걸로 공식으로 백분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먼저 총부양비 공식을 한번 적어볼게. 총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더하기 노인이고 곱하기 100이 70이다. 얘들아 거기 중간에 공식 나왔니 안 나왔니? 문제 나왔지? 야 그러면 일단은 또 하나 공식이 나왔어. 노령화가 나왔다. 노령화. 자 노령화는 얼마니? 자 유분의 노 곱하기 100이 40이야. 야 그러면 이걸로 이제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다. 얘가 100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70에 나오겠지. 그치? 야 그러면 애들하고 할아버지는 지금 70이야. 자 그러면 노령화로 얘하고 얘 비율값을 알 수 있다 했지. 자 그럼 얘가 100이야. 그럼 얘는 40 되겠지. 자 그럼 노 대 유의 비율값이 얼마니? 40대 100이다. 40대 100은 얼마야? 2대 5지. 그치? 야 그러면 애들하고 할아버지 값이 어떤 전체가 70명이래. 그걸 2대 5로 나눠요. 야 그럼 이걸 2대 5로 나누면 자 70에다가 얘네 둘 다 얼마니? 7지. 그러면 7분의 1을 곱하면 되겠지. 그 다음 7분의 5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20에다가 얘가 50이야. 얘들아 근데 이거 풀어서 안 적잖아? 그럼 나중에 이 값을 꼭 반대로 적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요거에 해당되는 값은 50에 해당되고 얘는 20에 해당돼. 야 그럼 내가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얘하고 얘 비율 값을 좀 구해놔. 알았지? 지금 한번 해보자. 야, 그리고 내가 아까 하나 암기하라고 했지. 노령화 지수 100이 의미하는 거. 왜니? 애들하고 할아버지는 1대1이지. 그렇지?
얘들아 선생님 저거 한 것처럼 옆에도 숫자만 바꾸면 구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식 적어놓은 거. 저거 총부양비를 64로 바꾸고 노령화를 60으로 바꾸면 되잖아. (1번) 단 애들은 2번으로 넘어가.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 얘들아, 공식은 꼴랑 4가지밖에 없어. 그럼 그 4가지를 활용해서 백분위를 만드는 건데, 얘들아, 무조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선생님처럼 공식을 이렇게 적고 옆에다 숫자 값을 적어. 그러면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할 거야. 야, 그러면 선생님이 얘와 관련된 거 내가 다시 한번 또 한번 해볼까? 자, 숫자만 바꾸면 된다. 만에 나 헷갈릴 것 같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10을 적은 다음에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계산해. 왜냐면 얘가 64야. 그럼 얘가 100이면 얘는 64지. 그치? 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 노령화가 60이래. 60. 자, 그럼 얘가 100일 때 얘는 60이 되니까 60대 100이지. 그러니까 얼마가 될까? 3대 5의 값이야. 야, 그러면 지금 64를 3대 5로 나눠야 되잖아. 자, 그러니까 64에다가 8분의 3을 곱하고 64에다가 8분의 5를 곱하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우리 40에다가 24에 해당되겠지. 그렇지? 야, 근데 요거 이렇게 안 적으면 이 숫자가 무조건 반대로 적는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그냥 공식 적고 옆에다 숫자 값 적으면 이 비율 값은 구할 수가 있어. 야, 그리고 자, 얘가 100이야. 그럼 얘하고 얘 비율 값은 1대1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구하면 28, 28이지. 그렇지? 야, 그리고 이거 만드는 사람은 항상 18하고 28을 너무 좋아한다. 야, 니네가 봐도 이거 28로 안 만들어도 되지 않니? 56이 아니라 58로 만들어도 돼. 근데 이 출제자는 항상 18하고 28 숫자를 너무 좋아해.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나머지 하나 볼게. 자, 요게 노인 인구는 20% 증가했다. 자, 확인해. 4명 증가했지. 자, 그런다고 4명 4%라고 하면 안 돼. 20명 중에 4명 증가하는 게 백분위로 얼마냐? 20%. 자, 그리고 얘들아,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거는 니네가 좀 구해야 돼. 봐봐. 이 전체 인구는 얼마냐면 170명. 이 전체 인구는 164명. 자, 그 다음에 얘 전체 인구는 156명이야.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를 차지하는 거. 그러니까 170분의 20명이 차지하는 게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11.8이야. 자, 그 다음에 164명 중에 23명이 차지하는 게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14.6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156명에서 28명이 차지하는 백분율이니까 17.6이야. 야, 그럼 고령화, 고령, 초고령 기억하는 거야. 자, 얘는 14 아래잖아. 고령화지. 자, 얘는 14 넘었으니까 고령사. 얘는 우리 해당되는 게 고령.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렇지? 그래갖고 일단은 해당되는 거는 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 내용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요게 65세 이상 한 명당 인구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20분의 100. 자, 20분의 100. 28분의 100.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거니까 170명 중에 50명. 자, 그 다음에 164명 중에 40명. 156명 중에 18명.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다가 다 동그라미 쳐.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다. 선생님 예전에 계층 공부할 때도 얘기했지.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는 게 무조건 분모로 오면 된다고. 알았지? 자, 수민아 16강이야. 자, 그러면 일단은 40분의 28, 24분의 28 이런 식으로. 야, 그래서 니네가 지금 인구 문제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끼거든. 근데 결국은 물어보는 게 똑같아. 공식 4가지로 백분위를 만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인구값 구하는 거. 딱 그 순서야. 알았지? 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보자. 문제 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문제가 또 나온 문제들도 있었어. 자, 그래서 니네가 딱 보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 값이 몇 개인지 동그라미 쳐. 하나, 둘, 셋, 넷, 5개. 이걸로 또 백분위를 만드는 거다. 알았지? 자, 그러면 먼저 해당되는 거. 자, 첫 번째 값은 내가 몇 가지를 한번 해줄게. 자, 그래서 봐봐. 전체를 200명으로 놓으면 자, 전체 인구는 어떤 25% 증가했대. 얘들아 여기 나왔지? 25%. 자, 200에 25% 증가한 값이다. 25%. 얘들아 몇 프로 증가한 값은 꼭 기억해야 돼. 내가 하나만 얘기하면 항상 1%나 10% 값을 생각하면 계산이 좀 간단해. 야, 200의 1%는 얼마니? 200의 1%는 2지. 200의 1%는 야, 그러면 그거에 25배면 50이잖아. 그럼 여기다 50을 더해주니까 얘는 250명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야, 그럼 숫자 지금 하나는 계산을 한 거야.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자. 자, 그럼 또 한 가지. 자, 전체 인구 중에 노인 인구 비중은 20%라고 나왔어. 알았지? 이거 20%니까 얘는 얼마가 될까? 40배 답이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자, 또 한 가지. 자, 전체 인구 중에 유소년 인구 비율은 250에 28%래.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는 자, 요거. 얘가 70에 해당되겠지. 자,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숫자 값을 선생님이 3개는 내가 구해줬어. 알았지? 자, 그러면 전체 유소년 인구는 12.5% 감소했대. 자, 그럼 얘를 x로 놔. 알았지? x로 놔. 자, 그럼 니네가 이제 구해야 돼. 얘가 12.5%가 감소한 값이야. 그게 70이다. x값 니네가 구해야 된다. x값. 알았지? 야, 그럼 얘를 구하면 얘가 나오겠지. 그치? 야, 그러면 일단은 얘의 어떤 노년 부양비를 구하면 자, 얘를 x, y로 놓으면 얘의 노년 부양비도 구할 수가 있어. 참고로 이거는 인구 문제 중에 난이도 최상급 문제야.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자, x 값을 구하고 그 다음 얘 노년 부양비를 구해. 알았지? 그러면 150% 증가한 값 갖고 x, y 비율 값도 구할 수가 있어. 자, 지금 한번 해보자.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야. 얘들아 이거 x값 구하는 건 내가 힌트 하나 더 줄게. x에다가 0.125 x를 하는 게 70이야. 그러면 x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 계산하면 x 구하면 얘가 나와.
이거의 노년부양비를 구한 다음에 150% 증가시킨 값을 구하면 얘가 나오거든. 그럼 그걸로 x, y 비율값을 또 구할 수가 있어. x값 구했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x 마이너스 0.9 x는 70. 야 이건 초등학교 5학년 문제야. 그렇지? 5% 얼마나 돼?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15x가 70이야. x는 자 얘들아 이거 계산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이 x값 구하는 거는 연습을 좀 해야 된다. 왜냐면 x에다가 어떠냐면 0.16x를 곱한 걸 빼줘야지 감소한 거잖아. 알았지? 그래갖고 이거 구하면 x값은 80에 해당해. 알았지? 그래갖고 야 이거 내가 무슨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문제를 가르쳐줬어. 야 이거 저번에 어떤 애가 소점 셋째짜리 곱하기를 못한다 그래갖고 내가 가르쳐준 적은 있어. 야 이거 해당되는 거 이거야 1000분의 어떠냐 125다. 알았지? 그럼 곱하면 되잖아. 그래갖고 셋째짜리 선생님 둘째짜리는 계산하는데 셋째짜리 계산 못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초등학교 3학년들이 셋째짜리 계산할걸? 야 이거 계산 곱하기 못하면 집에 가서 얘기할 거야 엄마한테. 알았지? 내가 소점 셋째짜리도 곱하기 못한다고. 자 그럼 엄마 이제 집에서 소주 먹는다. 어쨌든 아니 근데 얘들아 연습하면 돼. 왜냐면 내가 알기로 이 사람 12.5라고 하는 숫자 갖고 정말 많이 활용해서 하나 해먹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식 거의 똑같아. 자 그러면 일단 얘가 80이야. 야 그럼 이제 마지막 거 하나 남았어. 알았지? 야 그러면 일단은 얘를 x, y로 증가해놔. 야 그러면 노년부양비가 150% 증가했대. 그럼 얘 노년부양비를 구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얘 노년부양비를 구하면 얼마냐면 50에 해당된다. 와 황당하네. 자 그래서 일단은 80분의 40 곱하기 100이니까 50에 해당돼. 알았지? 야 그러면 니네가 보는 거야. 이 노년부양비를 150% 증가시킨 거야. 150%. 자 일단 얘 노년부양비는 얘분의 얘 곱하기 100이야. 50. 그러면 이거를 150% 증가시키려면 일단은 이거다. 자 우리 50에 10%는 얼마니? 0.5잖아. 알았지? 그거에 우리 15배를 해주면 75를 더해주는 거야. 그럼 얘가 125. 야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 얘가 125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노년부양비 공식을 다시 한번 적어봐. 부양인거분의 노인인거 곱하기 100이 125라고 나왔다. 야 그러면 일단 얘를 x, y로 하면 돼. 자 그럼 125x는 100y가 된다. 요거 기억해야 된다. 그럼 5x는 4y가 된다. 그리고 몇 대 몇이냐면 4대 5의 값이지. 자 그럼 니네가 기억을 해야 돼. 얘 더하기 얘는 250이야. 알았지? 그럼 얘가 4대 5가 나왔잖아. 그러면 얘하고 지금 180이거든?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얘기하면 얘가 80이 되고 얘가 100이 돼. 이 정도까지. 야 그래서 일단은 이게 내가 그동안에 나온 문제 중에 역대급 최상 문제야. 가장 어려운 문제. 알았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확인해 보면 돼. 자 우리 211페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나머지 내용에 대한 거 하나 더 보자. 나머지 하나 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 대한 비율값 구하면 70, 80, 100이 250.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자.
자, 유소년 인구는 80. 네. 전체 인구 증가율은 얘가 50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25%. 얘들아, 피부양 인구 증가율을 한번 확인해 보자. 피부양 인구는 얘도 피부양, 얘도 피부양이야. 자, 얼마니? 120명이지? 야, 근데 얼마가 됐니? 170명이 됐지. 그럼 몇 명이 증가한 거야? 50명 증가했지. 그러니까 얘는 120분의 50 곱하기 100이니까 46.6개.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됐고 이제 나머지 내용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유소년 인구 감소율. 자, 얘들아 감소율과 증가율 개념은 많이 나온다 그랬지. 자, 그래서 일단은 얘가 80명에서 70명이 됐으니까 몇 명 감소했니? 10명 감소했잖아. 알았지? 그러니까 80분의 10 곱하기 100이니까 12.5. 자, 그 다음에 우리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도 니네가 뭐 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은 별표를 좀 쳐라. 얘들아 이거 계산 2번 해야 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T년에 해당되는 유소년 부양비는 얘분의 얘 곱하기 100이니까 100이야. 100. 자,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어떠냐면 얘분의 얘 곱하기 100이니까 87.5야. 야, 그럼 유소년 부양비가 얼만큼 감소했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일단은 얼마 감소했니? 12.5가 감소했잖아. 근데 감소율을 물어봤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게 100에서 12.5로 된 게 우리 100분율로 얼마냐 물어봤기 때문에 얘는 12.5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요즘에 니네가 이제 바뀌는 거 하나 기억해야 돼.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뭘 물어볼 거 같니? 노년 부양비 감소율. 그다음 또 노령화 지수 감소율. 그런 걸 아마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감소율이 나오면 계산을 지금 2번 해야 된다고만 좀 기억 좀 해놔. 자, 그럼 나머지 해당되는 거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자, 그래서 요거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40, 32. 야, 그 선생님이 지금 어떠냐면 이번 문제가 그냥 역대급으로 어려운 문제야. 알았지? 근데 일단은 이런 형태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 접근 한번 해봐야 된다. 야, 그러면 선생님 지금 시간 줄 테니까 3번을 내가 같이 한번 해볼까? 3번. 자, 그래서 3번에 해당되는 문제. 자, 일단은 60, 0부터 14세 이상 이거 60, 30, 50, 20이야. 자, 얘들아 여기다 적어. 먼저 60, 30, 50, 20. 얘들아 문제 풀 때 먼저 100분율 먼저 구해야 된다 그랬지? 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여기서 하나 얘기해 줄게. 봐봐. 이 노령화로 얘를 구했어. 자, 얘들아 거기 노령화 공식 나왔니 안 나왔니? 자, 문제 봐봐. 3번에 노령화 지수 공식 나왔지? 이거 공식은 암기하는 게 아니야. 야, 그러면 선생님 옆에다가 하나만 같이 해줄게. 노령화 공식 뭐라고 나왔니? U분의 로 곱하기 100이 25야. 이렇게 적어. 자, 그러면 지금 자 애들 인구 얼마야? 60이지. 얘들아 애들 인구 60이다. 그럼 얘를 x로 넣으면 되겠지. 맞잖아. 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곱하면 우리 100x는 1500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돼? 15에 해당돼. 얘들아 얘가 15다. 공식에 때려 넣으면 알았지? 확인해봐. 그럼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는 100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25. 야, 그럼 내가 지금 시간 줄 테니까 확인해. 얘로 얘, 얘로 얘, 얘로 얘를 구해. 지금 얘들아 지금 이 공식에서 숫자만 바꾸면 된다. 이걸 50으로 바꾸고 20으로 바꾸고 125로 바꾸면 돼. 그래갖고 선생님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구해보자. 지금 한번 해봐. 공식에 때려 넣어야 돼. 그러면 또 구할 수 있잖아. 세 번째 것도 구할 수 있어.
뭐 구할 수 있지? 공식 때리면 된다. 자, 일단은 여기 3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 자, 공식을 약간 바꾸면 돼.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얘와 관련된 거 또 하나 이제 공식으로 한번 또 확인해 볼게. 알았지? 자, 그러면 노령화 지수가 얼마냐면 50이다. 야, 그럼 얘가 100이면 50에 해당되겠지? 그치? 잠깐 이걸 x로 나야지. 자, 그러면 0부터 14세에 해당되는 게 어떠냐면 30이니까 얘를 x로 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x 값은 얼마냐면 15가 나와.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얘도 구하면 10. 그 다음에 얘 구하면 25 나오지.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유분호의 합은 100이라 그랬잖아. 100분율이니까. 그러면 각각의 나머지 값들이 여기 나오지. 25, 55, 40, 50. 알았지? 야, 그럼 내가 이거 변형 문제 하나만 잠깐 얘기해 줄게. 봐봐. 0부터 14세 값을 이렇게 놨지. 이거 변형 문제는 이거를 로인인구로 바꿔도 돼. 그래도 똑같은 문제다. 알았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그러면 일단 이렇게 구한 다음에 나머지. 얘들아,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 야,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간 게 무조건 분모로 오면 된다 그랬다. 이거 예전에 우리 계속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얘는 25분의 15. 55분의 15. 야, 그리고 또 확인해. 대비 동그라미 치고 앞으로 가. 이 값이 무조건 분모로 오면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계층도 그렇고 사회복지도 똑같아. 알았지? 그러니까 이 해당되는 거.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나머지에 해당되는 사회 모습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 자, 그래서 얘는 자, 요거 비율값 얼마인지 확인하는 거야. 자, 14% 이상이니까 고려. 얘도 고려. 7% 이상이니까 얘는 고려화. 얘는 20% 이상이니까 초고려. 이런 식으로 되겠지. 얘들아, 지금 요즘에 인구 문제는 무조건 20번으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해당되는 문제 맞추려고 하잖아. 그러면 최근 기출문제에 한 4년치 정도 4번씩만 푸면 돼. 3번. 알았지? 그러니까 요즘은 그 해당되는 문제를 좀 반복하는 경우가 좀 많아. 자, 그러면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그러면 4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 보잖아.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게 0부터 14세 이상,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 20, 10, 30으로 나왔다. 그리고 내가 아래다가 적어놨어. 10, 20, 10, 30 적었다. 알았지? 야, 그럼 내가 값 하나만 구할게. 봐봐. 여기. 자,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값은 이렇게 나온 거야. 자, 0부터 14세 이상 100명당. 자, 65세가 얼마라고 나왔니? 50명이라고 나온 거지. 얘들아, 이 말은 50명이란 얘기야. 자, 그럼 니네가 보는 거다. 얘 비율값은 2대 1에 해당되겠지. 맞지? 야, 근데 지금 65세가 몇 명이야? 65세. 65세가 10명이야. 야, 그럼 얘는 몇 명이 될까? 20명이 되겠지. 그렇지? 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여기는 숫자 값을 바꿔갖고 니네가 얘 값을 하고 구해. 자, 이거를 200으로 바꾸면 돼. 얘를 또 40으로 바꾸고 얘를 300으로 바꾸면 얘 비율값이 다 나온다. 알았지? 그래갖고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지금 한번 해봐. 하나라도 구해야 된다. 야, 못 구할 것 같으면 손 들어. 내가 도와줄게.
자, 얘들아, 일단 이거 계산 한번 해보자. 자, 일단은 얘와 관련된 거. 자, 얘 지금 200이야. 자, 그럼 여기 숫자 값이랑 바꿔보는 거야. 100명일 때 어떤 200명이란 얘기지? 200명. 맞잖아. 야, 그러면 얘는 1대 2의 값이야. 야, 그러면 지금 얘가 20이래. 얘가 20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 10에 해당되겠지. 비율값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해당되는 건 10에 해당되겠지. 그치? 야, 이거 집에 가서 내가 연습지 하나 더 넣었기 때문에 연습해야 돼 지금.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나머지 비율값 쓰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얘는 25, 65, 10, 60 이런 식으로 된다. 야, 이 문제 내가 얘기했지. 이 계산 문제 이거 1등급 나온 애들 4번씩 연습한다. 그러니까 제발 한 번 연습하지 말라 그랬다. 내가 저번 주에 사회복지 할 때도 얘기했지. 그러니까 정말 상위 1%에 해당되는 애들도 이 기출문제 4번 연습하거든. 5번까지 연습하고. 왜냐면 이거 나중에 이 숫자 값을 바꿔서 똑같이 낸다는 거 애들이 알아. 그러니까 빨리 풀려면 문제를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가끔 애들이 선생님 저 계산 느려요. 근데 야, 이거 4번 계산하면 어느 순간에 계산 빨라지지 않겠니? 그렇잖아. 기본적인 머리면. 근데 제발 한 번 연습하고 2번 연습하고 어렵다 그러지 말고 이게 숫자 바꿔서 나오니까 제발 3번, 4번까지 연습해. 알았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야,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누구나 빨리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자, 인구는 10% 증가했다고 나왔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 가장 첫 줄에 위에 봐봐. 인구는 10% 증가했대. 지금 100분율을 구하고 인구 구하는 거잖아. 알았지? 10% 증가했으니까 얘가 100명이면 110명이지. 얘들아, 만에 하나 10% 감소했다고 하면 얘가 얼마가 되니? 90명이다. 그러니까 항상 증가값만 생각하지 말고 감소값도 생각해. 그러니까 요즘 항상 그거 물어봤어. 야, 그러면 자, 110명에 10%, 110명에 70%, 110명에 2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인구까지만 구하면 문제는 끝난 거야. 11, 16에 33. 알았지?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위에 내용 갖고 확인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운영부양비. 얘들아, 공식 내가 다시 또 적어줄게.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 곱하기 100. 내가 100은 생략한 거야. 그러니까 희년에 해당되는 거니까 얘는 70. 그 다음 얘는 10에 해당되겠지. 얘는 65분의 10. 알았지? 야, 그 다음 또 유소년 부양비 또 확인해보자.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 그러니까 70분의 10. 알았지? 자, 아니면 77분의 11에도 상관없죠. 어차피 같은 값이니까. 그 다음에 2.2배 증가했지. 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구하는 게 문제 포인트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하나 더 볼게. 하나 더. 자, 그 다음 문제. 자, 그래서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5번. 자, 그래서 5번에 해당되는 값은 여러 가지가 있어. 자, 동그라미 쳐봐. 요거는 2배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건 지금 총부양비가 나왔어. 얘들아, 총부양비가 나오면 옆에다가 좀 적어놔. 총부양비가 나오면 첫 번째 우리 전체 인구를 알 수 있어. 전체 인구. 총부양비가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되는 거는 부양인구 비율을 알 수 있어. 부양인구 비율. 야, 그러면 내가 얘가 지금 총부양비 100이잖아. 어떻게 구했는지 하나만 얘기해 줄게. 봐봐. 야, 총부양비 공식은 항상 문제에 나와 있다. 거기에도 지금 총부양비 공식 나와 있어. 야, 그러면 부양인구분의 자, 유소년 더하기 노인인구 곱하기 100이 100이래. 자, 그러면 얘들아, 얘가 100이야. 그럼 얘 100이지. 그렇지? 그럼 전체 인구 얼마지? 전체 인구. 전체 인구. 전체 인구는 200이야. 전체 인구 200명. 내가 있잖아. 전체 인구 알 수 있다고. 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양인구 지금 얼마니? 부양인구. 100명이야. 야, 그럼 총부양비가 나오면 부양인구 비율도 알 수 있다. 그러잖아. 야, 그러면 일단 전체 200명 중에 부양인구 100명이 차지하는 게 100분율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얘는 50분. 야,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자, 아까 처음 공부할 때 총부양비 100이 의미하는 거 암기하라 그랬지. 총부양비 100이 나오면 부양인구 비율은 50%야. 이건 암기해놔. 알았지? 야, 그리고 하나 더 암기해 놓으면 총부양비 150이 나오면 부양인구 비율은 40%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노령화 100이 의미하는 거. 애들하고 할아버지 비율은 1대1.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니네가 많은 문제를 풀면 그 해당되는 거를 자동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작년에 매년 내가 수업을 한 40번씩 수업하잖아. 한 문제 갖고 한 40번도 문제를 풀어. 근데
이 출제자가 공통적으로 내는 숫자 값이 딱 그거였어. 총량비 100, 요령화 100, 200. 그러니까 그건 웬만하면 암기해 놓으면 계산이 30초가 빨라져. 알았지?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일단은 선생님이 여기에서 내가 하나를 같이 한번 해줄게. 봐봐. 얘 총량비 50이 나왔다. 나 계산한 걸로. 야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일단은 얘 계산하면 얘는 40이야. 자 이것도 역시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 내가.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 총량비가 150이야. 야 그럼 얘가 100일 때 얘 150이지. 전체 인구는 250명, 그냥 인구는 100명이야. 그러니까 250명 중에 100명이 차지하는 게 백분율 얼마냐 하면 얘는 40%다. 야 근데 내가 지금 계산을 니네가 이렇게 하면 오래 걸리잖아. 근데 암기해 놓으면 정말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출제자가 지금 이 숫자 활용해 갖고 내가 알기로 8문제가 출제를 했어. 알았지?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거. 야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얘가 50, 니네가 적어 40이다. 야 그럼 여기 있는 걸로 이제 활용하는 거야. 자 100년의 유소년인과 차지하는 비율은 자 전체 유소년인과 차지하는 거의 반이래. 그럼 얘는 2의 2가 되겠지. 자 그거의 2배니까 얘는 2분의 1이야.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A 값을 구해. 봐봐. 2A 더하기 50 더하기 2분의 A는 얼마야? 100이다. 이걸로 니네가 A 값을 구해. A 값을 구하면 얘 100분율이니까 다 나오지. 그리고 인구값까지 구하면 돼. 그래갖고 선생님 지금 시간 줄 테니까 일단은 자 5번에 해당되는 거 계산 한번 해봐. 야 A 값 구해야 된다. 2A 더하기 50 더하기 2분의 A는 100이야. 그거 다 한 애들은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봐. 그럼 이제 이거 볼 수 있지. 봐봐. 100명 40. 그치? 예, 다 나오지. A 값 넣어줄게. 이게 50년? 40년 원래 저거 주잖아. 니네 보기는 눈도 안 좋아 이제? 안 돼. 그렇지. 이제 눈도 안 좋나 뭐 어떡해. 40이랑 50도 적었나? 일치에서 50도 되고. 알았어. 야 그럼 뭐라고? 140. 그치. 그럼 얘는 40에 100인데 20이니까 그치. 예, 그치. 100명이 40. 얘는 40. 그치. 얘가 100명이 40. 그럼 얘도 40인데. 똑같은 거. 그치. 그럼 얘도 변해. 왜냐면 100명이 40%잖아. 그럼 얘도 40%니까 같은 거니까. 그럼 얘는 20%. 100명이 반이니까. 그렇지. 그럼 얘도 이제 볼 수 있지. 얼마 나왔어? A 얼마 나왔어? 그치. 얘 얼마? 그치. 100명이 40. 자 얘들아 같이 한번 해볼게. 일단 A 값을 구하면 A는 20이다. 알았지? 야 그러면 얘 합은 100이니까 얘는 또 40에 해당되겠지?
야,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해당되는 값으로 얘기하면 자, 100분율 값이야 이건. 알았지? 근데 확인해. 100명이 40%니까 얘도 100명. 얘는 그거의 반이니까 50명. 이렇게 되겠지? 그냥 80, 120. 이러니까 전체 인구는 220명. 200하고 250명. 자, 그 다음에 전체 인구 증가율은 자 25%다. 알았지? 야, 200에서 50명 증가했잖아. 50%라고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해당되는 건 200분의 50 곱하기 100. 얘들아, 요즘 증가율 맨날 물어봐. 그러니까 증가율 계산하는 거는 숫자 바꿔서 계속 물어보기 때문에 증가율 감소율 개념을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해당되는 거 T년의 유소년 부양비를 구하면 자 80이다. 유소년 부양비 공식 기억나지? 얘분의 얘 곱하기 100이니까 80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 T 플러스 100년은 50이다. 자, 해당되는 거 우리 자 100분의 50 하든가 40분의 20 해갖고 야, 그러면 여기다가 별표 쳐놔. 유소년 부양비 감소. 그리고 최근에 이 문제 많이 나왔어. 자, 얘가 80이었고 얘가 50이 됐지. 그럼 유소년 부양비 얼마 감소했니? 30이 감소했지. 그렇지? 그래서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은 80분의 30 곱하기 100이야. 그러니까 37.5다. 얘들아, 37.5를 못 구해도 상관없거든? 근데 제발 30이라고 된 지문만 고르지 마. 알았지? 그리고 이거는 이과에서도 애들 생명이나 화학에서 되게 많이 나와. 증가율 감소율. 그러니까 차이값의 감소율, 차이값의 증가율 이런 것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니네가 기억해야 돼. 그럼 변형 문제 내가 아까 얘기해줬지.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이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나올까? 노년 부양비 감소율.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감소율. 이거야. 그래갖고 선생님 이거 처음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변형 문제를 내가 그렇게 얘기해줬거든. 근데 실제 수능에 그렇게 나와서 그러니까 일단은 감소율 나오면 계산 2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37.5는 10명 중에 2명밖에 못 구해. 그래서 내가 이거 구한 거 딱 보잖아. 그러면 이 새끼 수학 1등급이네. 내가 바로 예측할 수 있어. 알았지? 원래 딱 그래. 내가 틀린 적이 없어. 왜냐면 선생님이 모든 학생들 문제 푸는 거 내가 본다 그랬잖아.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확률상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 그래갖고 이건 10명 중에 1명 맞히거든. 야, 그러면 딱 통계적으로 어떠냐면 걔가 수학이 1 아니면 2가 나올 확률이 높잖아. 10명 중에 1명이니까. 그러니까 자, 근데 만약에 틀려도 상관없어. 이게 어렵다는 거 인지를 하고 있으면 계산을 하면 되잖아. 알았지? 자, 그러면 노령화 지수 확인해. 야, 공식 뭐니? U분의 로 곱하기 100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25. 그 다음에 20. 그렇지. 야,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내용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고 그 다음 이제 하나 더 넘어가 볼게. 자, 그래서 6번에 해당되는 걸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그래서 6번에 해당되는 거 보면 이것도 한동안 많이 나왔어. 얘들아, 확인해. 절반으로 감소하고 60으로 통일하네. 사설 문제는 항상 이거 바꿨다. 절반이 아니라 2배로 바꾸는 거야. 아니면 유소년 우리 두식의 총부양비는 2배가 됐다. 아니면 이제 2분의 1로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자, 그러면 얘와 관련된 거 내가 하나만 얘기해 줄게. 얘를 만약 100명으로 놓잖아? 자, 그러면 얘는 해당되는 거. 절반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얼마야? 50이다. 알았지? 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하나만 구해줄게. 자, 일단 총부양비가 60이 나왔어. 알았지? 야, 그러면 니네가 봤을 때 얘와 관련된 거 총부양비 공식 다시 적어봐. 총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더하기 노인인구 곱하기 100이 얼마냐면 60이라고 나왔다. 60이야. 야, 그러면 얘가 100이야. 그게 얼마야? 60이지. 얘들아, 총부양비가 나오면 전체 인구 알 수 있어. 야, 그럼 전체 인구 얼마야? 전체 인구. 전체 160이야. 자, 그럼 니네가 확인하는 거야. 얘가 160이다. 자, 160에 25%니까 얘는 40명에 해당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 더하기 얘는 160이니까 얘는 20에 해당되겠지. 야,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T 플러스 100년을 한번 구해봐. 자, 100년 다 구한 애들은 자, 그 다음에 7번까지 해놓고 놀면 돼. 알았지?
자, 이거는 계산할 줄 알아야 된다. T 플러스 100년. 공식같이 집어넣었다. 공식이네요. 자, 이거 같이 한번 해볼게. 자, 일단은 t 플러스 100년에 해당되는 거. 야, 얘들아, 그리고 이거 변형 문제 하나 얘기해줄까? 이거를 유소년 인구가 나왔고 얘가 나왔잖아. 야, 그럼 이거 노년 인구로 바꿔도 똑같은 문제야. 그러니까 얘를 구한 다음에 얘가 구했잖아. 그러면 이걸 노년 인구로 바꾸면 얘를 구한 다음에 또 얘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문제야, 이거 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t 플러스 100년에 해당되는 거는 80명이야. 얘들아, 지금 이 값에 해당되는 걸 니네가 바꿔보는 거다. 얼마냐면 얘가 60이잖아. 야, 근데 지금 얘 인구 50이라고 나왔어. 얘가 50이야.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60이 될까? 30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80명인 거다. 알았지? 왜냐면 인구는 절반이 됐다 그랬잖아. 자, 그러면 해당되는 거. 자, 여기 해당되는 거. 요거가 우리 80이야. 그럼 그걸 12.5니까 10배. 그리고 최근에 이 출제자는 12.5라고 하는 숫자를 정말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야, 체감상 12.5 그럼 뭔가 어려운 숫자처럼 보이지 않니? 맞잖아. 근데 80에 12.5 곱하면 다 10이거든? 근데 그거를 역으로 바꿔서 계속 계산식으로 활용을 했어. 야, 아까 2번 문제도 12.5 구하는 거 나오지 않았니? 그러니까 이게 출제자가 계속 같은 식으로 활용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가 만약 이과 쪽 사람이라고 하잖아. 그럼 숫자를 진짜 완벽하게 바꿀 텐데 내가 보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바꾸고 막 그래. 근데 내가 보니까 똑같은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이 새끼 또 이 숫자 활용했네. 그 어느 순간에 깨닫는 거야 내가. 알았지? 야, 그러면 깨닫는 거 하나 더 보자. 자, 유소년 인구는 얼마 감소했는지 확인해. 30명이 감소했다고 30%라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얘는 30명 중에 40명 중에 어떠냐면 30명이 감소한 게 100분의 1로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자, 그래서 60분의 160분의 60. 그 다음에 80분의 30.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유소년 부양비 100분의 40 곱하기 100. 자, 50분의 10 곱하기 100. 그 다음에 100분의 20, 50분의 20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얘들아, 니네가 이거는 좀 기억해야 돼. 총부양비 숫자가 만약 나오잖아? 그러면 전체 인구랑 부양인구 비율을 알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두 가지는 암기하라 그랬지. 얘들아, 총부양비 100이 의미하는 거. 부양인구 비율은 50%. 그다음 150이 의미하는 거. 얼마야? 40%.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왜 강조하냐면 선생님 작년에 수능 파이널 나머지 한 3주 남았을 때 내가 평가원하고 EBS 문제를 보니까 숫자값 3개를 그 사람이 계속 활용을 했어. 그러니까 뭘 강조했냐면 총부양비 100하고 노령합 100, 200 값은 무조건 기억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수능 문제에서 4개 계산하는 게 나왔는데 그 중에 3개가 그거였어. 100하고 그 다음에 100, 200. 그러니까 그러면 계산이 1분 정도 빨라져. 알았지? 그러면 일단은 그거에 대한 걸 원래 깨달으려면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야 깨달은 근데 내가 풀었잖아. 내가 풀고 깨달은 걸 얘기해줬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지 내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 줄 테니까 일단은 7번을 한번 해보자. 알았지?